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딸이자 엄마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아직도 제 마음에는 아이가 살고 있는지 자꾸 어리광이 부리고 싶은 요즘입니다. 다행히도 제게는 제 어리광을 받아줄 사람이 많아 위안을 삼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감사하다 생각하며 행복한 사람이다 싶습니다. 그 행복한 마음으로 저희 아들을 잘 길러내고 싶은 욕심을 부리며 매일을 열심히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 제가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글을 시작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요? 사실 저는 이혼 가정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친아빠는 제가 5살 때쯤 외국에 일을 하러 가시는 바람에 같이 산 시절이 별로 없었습니다. 건설사 쪽 현장 직원이셨고 시골집의 장남이셨던 친아빠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해외 파견 근무를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엄마와 제게 보내고 나머지는 시골 할머니께 보내며 본인은 회사 기숙사에서 사신 거죠. 제가 유치원도 가기 전에 일을 가신 친아빠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 잠깐 오셨었는데 그때 즐거운 기억이 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엄마와 친아빠는 이혼을 하셨고 저는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고 그 후로 친아빠와 시골 할머니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친아빠를 만나지 못하는 건 슬펐습니다. 제게 잘해주셨거든요. 제 기억 속의 친아빠는 저를 꼭 안고 잠이 드셨고 저를 업고 어디든 데려가셨습니다. 밥도 다 먹여주시고 엄마 몰래 인형이며 스티커 같은 것들도 잔뜩 사주셨고요. 그래서 아빠가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가지 말라며 집이 떠내려가라 악을 쓰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억 속에선 아빠도 우셨고요. 하지만 시골 할머니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건 좋았습니다. 저희 엄마를 굉장히 힘들게 하던 분이었거든요. 고모들까지 합세해 저희 집을 쳐들어오듯 들어와서는 온 집안을 뒤집어 놓기가 일쑤였거든요. 다 뒤져봐라. 저게 내 아들 외국 보내놓고 딴 살림 차린다니까. 다 가져가야지. 내 아들이 벌어보낸 건데. 라며 제발 하지 말라고 말리는 저희 엄마를 바닥에 던지듯 밀고는 온 집안에 문 달린 모든 곳을 열어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제 인형이며 공책이며 책이며 다 바닥에 흩뿌려 던져지게 되었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데 저희는 친할머니와 고모들이 그렇게 난리를 피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와 저는 작은 소리에도 잘 놀라고 겁을 내었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할머니와 고모가 다녀간 날 밤이면 저는 더 겁이 나서 엄마 품에 더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꼭 안으시면서 아빠가 일 다 마치시고 돌아오시면 괜찮을 거야. 엄마가 미안해. 라며 우셨습니다. 엄마도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지금의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엄마가 그런 할머니와 고모들을 마주칠 때마다 듣던 그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더 끔찍합니다. 며느리가 되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시댁은 잘해주셔도 어렵고 조심스러워 그냥 스쳐 지나는 말도 신경이 쓰이는 곳이더라고요. 잘해주시고 보드 담아주시면 너무 고맙지만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 조심하면서 자꾸 곱씹게 되고 말이죠. 나름 회사에서 시원시원하게 일 잘한다 소리 듣던 저였는데도 시댁 어른들 앞에 있으면 그렇게 소심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번번이 와서 집안을 해짓는 것도 모자라. 언니, 남자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가정주부가 무슨 옷이 이렇게 많아? 화장도 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라는 고모의 억지 소리에 아가씨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전에 한국 들어왔을 때 사다 준 거 안 쓰고 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뭐가 많아요? 나는 뭐 옷도 없이 발가벗고 살아요? 라며 대답을 하는 저희 엄마를 할머니는 등짝을 내리치며 이게 어디서 시누이한테 말대답이냐? 아무리 손 아래여도 시집 식구다. 그렇다면 그런 거지. 우리 연희가 어디 없는 소리 할래냐? 라고 소리를 치기에 제가 할머니, 고모, 가. 집에 가. 다시는 오지 마. 미워. 아빠도 할머니 싫다고 할걸? 내가 할머니 혼내달라고 할 거야. 라며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뺨을 내리치는 할머니의 표정이 지금도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가 제 뺨을 내리치자 엄마는 나가세요. 진짜 자꾸 이러시면 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갈 거예요. 우리 쌤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때리세요. 라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몰려든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자 할머니와 고모는
그제야 창피해진 걸 알았는지 여자가 남자 외국 보내놓고 함부로 행실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동네에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아니 남편도 없이 생으로 과부 노릇하는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해야지. 번번이 쫓아와서 이게 무슨 경우래? 쌤이 엄마 괜찮아? 정말 쌤이 엄마처럼 야무진 사람이 없구만 라며 목소리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러자 고모는 남의 집 일에 참견 말아요 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엉망으로 된 집을 치우며 엄마는 우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돕겠다고 고사리 손을 보태던 저는 엄마, 할머니는 왜 엄마를 그렇게 미워해? 내가 볼 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착한데 라고 물었죠. 그러자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엄마는 할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엄마가 뺏어왔거든. 사실 뺏은 게 아니고 같이 하면 되는데 할머니는 그게 잘 안 되시나 봐. 할머니가 그러시니까 고모도 엄마가 밉겠지. 원래 딸은 엄마 편이거든. 이라며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저는 그럼 내가 끝까지 엄마 편 할게. 그러니까 울지 마. 우리 같은 편이잖아. 라며 엄마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꼭 끌어안고는 그래, 우리 쌤이가 엄마 편 해주면 엄마는 세상에 겁날 게 없어. 고마워.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날 밤에는 잠을 못 주무시고 술을 한 잔씩 하셨습니다. 그러다 흐느끼며 우셨죠. 엄마는 제가 자는 줄 알고 숨죽여 그러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꼭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달라고. 제발 할머니랑 고모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고 얼마 뒤 아빠가 오셨습니다. 집에 오신 아빠는 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를 안아주시고 제가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사주시는 건 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하며 전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왠지 두려웠거든요. 엄마랑 아빠는 저를 재우고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하셨지만 제가 잠이 들면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다녀온 저에게 아빠는 쌤이야, 아빠가 다시 일하러 가야 해. 그런데 이번엔 되게 오래 있다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 공부는 잘하면 좋은데 너무 힘들게 안 해도 돼. 라며 말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매번 헤어질 때마다 아빠는 우셨지만 그때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던 저는 아빠, 이제 안 와? 라고 물으니 아빠는 한참을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그 덩치 큰 사람이 어깨까지 들썩이며 아이처럼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우리 쌤이가 한참 더 커야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랑 쌤이는 이사를 갈 거야. 그러면 전학도 가야 하고 우리 쌤이도 바빠질 거야. 그래도 우리 쌤이 씩씩하게 잘할 수 있지? 아빠가 쌤이 옆에 없어도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항상 우리 쌤이 잘하라고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힘내.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면서 저를 안고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일어나시더니 엄마와 눈을 맞추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에 다른 때보다 더 떼를 쓰고 싶었지만 엄마가 저를 붙잡은 손이 너무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 아빠를 잡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할 뿐이었죠. 아빠의 말처럼 엄마와 저는 아빠가 떠난 다음 날 이사를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엄마는 저를 외할머니께 맡기고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죠.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와는 다르게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반찬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해주셨고 아침에 학교에 갈 때 가방도 들어주셨죠.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 교문 앞에 할머니가 서 계시다가 다시 제 가방을 들어주시고 집까지 왔고요. 집으로 오면서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시고 군것질도 사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우리 쌤이 아빠는 안 보고 싶어? 라고 물으시길래 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가 나중에 온다고 그래서 참고 있어요. 아빠는 항상 저를 응원한다고 했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하는 제 눈가가 빨개졌는지 그런 제 얼굴을 어루만지시던 할머니는 그래, 잘 참으면 아빠가 오실 거야. 기다려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엄마도 할머니도 모르는 비밀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 일기이기는 했지만 주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들로 편지를 쓰는 공책을 만들어 아빠를 만나면 주려고 했죠. 아빠가 저를 만나지 못해도 제가 무슨 일들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제가 5학년이 되도록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 한 번을 안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아빠가 사줬다는 선물을 자랑하거나 아빠와 나들이를 다녀온 이야기들을 할 때면 저는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슬픔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을 엄마나 외할머니께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전과는 달리 바빠 아침에 일찍 나가셨고 밤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눈 뜨기 전에 나가 잠이 들면 들어오셔서 주말에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외할머니는 그런 엄마와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하셨지만 그 자리는 그렇게 채워지지 않더군요. 물론 많은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그건 할머니의 사랑이지 부모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는데 엄마는 아침부터 화장을 하고 부산을 떠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는지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하시고 계셨고요. 메뉴가 마치 아빠와 외할머니 집에 올 때 본 메뉴 같았습니다. 음식들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빠가 오나? 날 놀래켜 주려고 미리 말을 안 하는 건가? 라고요. 그 생각이 들자 마음에 풍선이 들어간 것처럼 붕붕붕 떠오르더군요. 좀 신나고 설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누가 오는지 묻지도 않았죠.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아빠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우리 쌤이 예쁘네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현관 초인종 벨이 울렸을 때 저는 감격에 젖어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아빠에게 달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곰인형과 상자를 든 낯선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런 남자를 보고 수줍게 웃었고 외할머니는 그 남자를 반기며 들어오라 청하셨습니다.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을 하기도 하고 머쓱해진 저는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물음표를 가득 띄우고는 이번에도 오지 않은 아빠에 대한 불만이 얼굴에 표가 나도록 입이 잔뜩 나온 채였기에 아마 인상을 쓰고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 아저씨는 사람 좋은 표정으로 현관으로 들어섰고 제게 곰인형을 내밀며 인형 좋아하니? 엄마가 좋아한다고 해서 사기는 했는데 라며 내미셨습니다. 저는 무미건조하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이었지만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인형이다 보니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에 그저 미소를 보이던 그 아저씨는 할머니께 상자를 내밀더니 어머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걸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절 받으세요. 라며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까닭을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왜 절을 하지 싶어 놀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 입에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서영 씨랑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어머님 서영 씨, 세미와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말은 결혼 허락을 받을 때나 하는 말이던데 우리 아빠는 어쩌고 저 아저씨가 엄마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혼란스럽더군요. 저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의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저씨가 준 인형을 던져버렸죠. 외할머니는 그런 제 방문을 두드리며 쌤이야 나와봐. 나와서 이야기하자. 라고 하셨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아빠의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슬펐거든요. 도대체 아빠는 왜 안 와서는
저런 아저씨가 엄마와 결혼을 하겠다는 걸 막지도 못하고 있나 하는 마음에 원망도 커졌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자 밖에서 어른들끼리 식사를 하시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나가서 상을 엎으며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안 나타나신 이후로는 제가 되게 소심했거든요. 한참이 지나도록 이야기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지 정신을 차렸더니 창밖이 어두워졌더라고요. 배가 고팠지만 나가서 엄마와 할머니를 보고 싶지 않아 그 상태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잠이 들었고 눈을 뜨니 밤이 늦었더라고요.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 방문을 조심히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온 집안이 깜깜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주무시는지 보이지 않았고 엄마도 보이지 않았죠. 외로움과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빠도 원망스러웠죠.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갔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화장실 불을 켰는데 식탁에 앉아있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또 울었는지 눈이 뻘개진 엄마는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엄마는 가만히 저를 보셨지만 저는 그냥 못 본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제게 엄마는 쌤이야,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을까? 엄마가 우리 쌤이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묻고 싶은 말들이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럼 방에 가 있어. 엄마가 먹을 거 챙겨서 가져갈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방으로 가 침대 끝에 앉아 엄마가 무슨 말을 할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엄마와 아빠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인지 생각해봤지만 아빠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빠에 대한 말을 나눈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엄마가 슬퍼할까 싶어 아빠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전과는 다르게 아빠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다는 걸 제가 그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놀랐죠. 엄마랑 아빠가 사이는 좋으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먹을 밥과 반찬을 조금씩 챙겨서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얼른 밥부터 먹어. 다 먹으면 이야기할게. 라며 제가 밥을 먹는 걸 곁에서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힐끔거리며 엄마를 보았죠. 그러면서 본 엄마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은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다가 다 먹었어 라고는 남겼더니 왜 다 먹지?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 줄 알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그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아 고개를 저으며 상을 물렸더니 엄마는 상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나란히 앉아 오늘 놀랐지? 엄마가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 미안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사과부터 하시니 저는 뭐라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쌤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말을 못했는데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이사를 했고 그래서 엄마가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외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일을 나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엄마는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너희 친할머니는 그렇지 못했어. 엄마의 모든 게 싫으셨나 봐. 아빠랑 결혼할 때부터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 아빠랑 엄마는 회사에서 만났는데 엄마는 격리고 아빠는 대리였다고 학벌이며 집안을 들먹이며 반대했지. 그러다 아빠가 해외 현장으로 일을 가게 되면서 할머니는 엄마를 더 미워했어. 자기 아들 외국 보내 돈 벌어 보내면 내가 다 쓴다고. 아들 못 낳고 딸 낳은 것도 싫어했지. 라고 말하는 엄마의 눈은 정말 슬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없는 집에 와서 살림을 뒤지고 소란을 피우고 감시하듯이 그랬어. 할머니가 혹시 기억나? 라고 물으시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되게 무서웠지. 너까지 때리는 걸 보고 엄마는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큰 소리 내며 나가라고 했어. 그랬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도와줬고 그런데 그 길로 외할머니를 찾아와서는 내 아들이 번 돈 여기로 다 빼돌린 거 아니냐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 오죽하면 외할머니가 하시던 식당 옆집 사장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겠니?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도저히 너희 아빠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희 아빠에게 편지를 썼지. 헤어져 달라고. 너희 아빠는 예감을 했는지 순순히 그러자고 하더라. 본인도 지쳤겠지. 친할머니랑 엄마 사이에서 누구 편도 못 들었을 거니까. 전화할 때마다 양쪽에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으니 피곤했을 거야. 그래서 휴가 때 들어와 이혼을 했어. 그러더니 자신이 자꾸 만나고 연락하면 너희 친할머니가 변함없이 괴롭힐 거라면서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너 키울 돈은 붙이겠다고 통장 하나 주고 가더라고. 그래도 너를 너무 예뻐한 걸 알았기에 그러다 연락 한 번은 하겠지 했는데 정말로 안 나타나고 전화도 없더라고. 그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지 마는지 확인도 안 했어. 진짜 돈을 붙이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관심도 없고. 아마 너희 친할머니가 돈 다 뺏어가서 못 붙였을 거야. 그렇게 몇 년을 일만 했어. 너랑 할머니랑 엄마가 책임져야 했으니까. 보험하러 다니는 게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하고 이런저런 연수도 많고 생각보다 바쁘더라고. 라면서 엄마는 흐른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도 들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 할머니는 안 그래도 엄마 걱정만 하시니 힘든 내색도 못하고 너는 아직 아빠 일을 모르니 괜히 엄마가 속상하게 만들 것 같아 내색을 못했지. 그럴 때 이 아저씨가 나타났어. 일 때문에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 처음엔 다가오는 게 불편하고 싫었는데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 좋은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도 엄마처럼 이혼을 했고 부모님은 돌아가셨대. 외아들인데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는데 어머니도 생기고 딸도 생긴다면서 좋아하는 그 사람이 싫지 않더라.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지하고 싶어졌거든. 쌤이야, 아직은 이런 엄마의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줄래? 오늘은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해. 아저씨도 너가 많이 놀랐을 거라면서 걱정 많이 해. 그런데 쌤이야, 엄마는 조금 더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될까? 라며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그 눈에 눈물을 보니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 친할머니와 고모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걸 제가 다 봤고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셨다면 아저씨와 엄마가 만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무책임하게 저를 떠나버린 아빠가 원망스럽고 엄마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딸은 무조건 엄마 편인 거 알지? 내가 아까는 잘 모르고 놀라서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아직은 낯설지만 시간을 좀 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고는 쌤이야,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아직 아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쌤이가 다 컸네. 고마워. 미안해. 라며 우셨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엄마가 저를 안고 우는 걸 가만히 두었습니다. 다른 때처럼 괴롭거나 힘들거나 슬퍼서 나는 술 냄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의 몸에서 나는 술 냄새가 서럽지 않다고 느껴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는 그 후로 자주 집으로 놀러왔습니다. 엄마는 전보다 일을 빨리 마치고 들어와 집에서 저녁을 드셨습니다.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아저씨가 운영하는 회사로 출근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죠. 아저씨는 집에 올 때마다 제 선물을 사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요즘 유행이라면서 좋아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게 머리를 긁으며 웃으셨습니다. 그런 아저씨의 모습을 보니 왜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외할머니까지 모시고 놀이공원에 가기도 하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놀라면서 즐거웠죠. 외할머니는 박서방이라고 부르면서 아저씨를 사위로 대하셨습니다. 엄마는 혹시나 제가 속상해하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셨는데 저는 이미 아저씨가 좋았습니다. 놀이공원에 갔을 때 엄마와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신 사이에 아저씨와 저만 남았는데 쌤이야, 아저씨가 아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몰라. 그래서 더 노력하고 공부하려고 해.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말해줄래? 그러면 아저씨가 다 바꿔볼게. 아저씨는 각오가 되어 있거든.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는 우리 엄마가 그만큼 좋아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참 좋은 분이시잖아. 좋아.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아저씨의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아저씨는 정말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저씨가 하는 건 다 좋았습니다. 엄마를 저 역시도 너무 사랑했기에 아저씨까지 좋아하기로 했죠. 할머니는 제가 마음을 열고 아저씨와 잘 지내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쌤이가 이렇게 마음이 깊어. 진짜 대단해. 할미가 고마워. 라며 눈물을 훔치실 정도로요. 그렇게 첫 인사 후 1년쯤 지났을 때 엄마와 아저씨는 간단히 식을 올리셨고 저희는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살던 집에 아저씨가 오셨다가 나중에는 아저씨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 이사를 간 거죠. 그 바람에 친구들과는 좀 멀어졌지만 저는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집이 전에 살던 집보다 2배 정도 넓어지기도 했지만 중학교 친구들은 제가 재혼 가정의 아이인 걸 몰랐으니까요. 새아빠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학교도 매일 아침 차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여학생이 아침에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야지 라며 아침부터 힘들게 걷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운동 삼아 그 정도는 걷는 게 좋지 않을까 하셨지만 새아빠는 아이고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청소년기에 아침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때는 원래 아침잠이 많은 거라고요. 귀한 공주님을 왜 고생시켜요? 라며 끝까지 저를 아침마다 태워주셨습니다. 잠깐 가는 거리인데도 새아빠의 차에는 제게 필요한 물건들이 잔뜩 실려 있었죠. 머리에 많은 롤부터 손거울, 빗은 기본이고 하다못해 여분의 새 양말까지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혹시나 비오는 날 주차장까지 오면서 양말 젖으면 갈아 신으라고요. 제 방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공주방처럼 꾸며주시고 옷이나 가방, 신발 하나하나 최신 유행이라는 건 다 사주셨습니다. 제가 조르지 않아도 어느새 사다 놓으셔서 제 방에 있었죠. 친구들은 와, 너희 아빠가 이것도 사다 주셨어? 진짜 너희 아빠 짱이다. 우리 아빠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는 맨날 공부나 하래. 라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으쓱해져서 새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안다고 해도 별 다를 건 없지만 그냥 더 잘난 척하고 싶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친아빠에 대한 서운한 마음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아닌 사람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될 때까지 저를 만나러 오지 않는 아빠는 그저 친할머니 편에 서서 우리를 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할머니가 제게 어디서 필요도 없는 딸 하나 낳고 유세를 부리며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함부로 써? 장사꾼 딸이라 아주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남편이라고 여기면 외국에 나간다고 해도 못 가게 말려야지. 돈밖에 모르는 천박함이 어디 가겠니?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멀뚱거리는 어린 저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친할머니의 얼굴은 만화 속 마녀나 괴물처럼 일그러져 있었기에 무섭고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친할머니와 함께 하느라 나 같은 건 잊어버렸나 싶어 서운했죠. 그런 저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새아빠가 너무 고맙고 좋아진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새아빠에게 매일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전보다 더 많이 웃으시고 더 이상 저를 안 됐다는 듯이 보지도 않으셨죠. 그러다 몸이 안 좋아져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를 간호하시느라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매달리셨지만 할머니는 3년의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 새아빠는 저를 챙기고 엄마를 챙기시느라 제일 바쁘셨죠.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서인지 할머니가 아프다 돌아가신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엄마는 더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 치료도 잘 받고 더 좋은 병원에서 계시다 돌아가실 수 있었어. 고마워.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더 잘할게. 당신이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나 진짜 무너졌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라 입시 준비까지 해야 하다 보니
더 정신이 없고 마음을 못 잡느라 엄마에게 제대로 위로 못했는데 그때도 새아빠는 엄마 곁에 계셨더라고요. 새아빠는 그런 엄마의 손을 잡으며 우리 여왕님이 괜찮아야 우리 집이 편하죠. 아직 더 괴롭고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운내 봅시다. 어머님도 그걸 더 바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나도 나중에 꼭 새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새아빠와 더 사이가 좋아지셨습니다. 부모님은 그러면서도 저를 챙기는 일에 게으름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하느라 주말도 없이 학원이다 레슨이다 정신없이 다니라 바쁠 때도 두 분이 번갈아가며 저를 마중오시고 배웅해 주시면서 제가 피곤하지는 않을까 살펴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꽤나 유명한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는 했죠. 교과 성적도 나쁘지 않았기에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은 아빠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셨는데 이따가 엄마가 학원 데려다 주러 오실 거야. 새벽부터 쌤이 준다고 무슨 약속 들어갔는데 바로 마시게 하신다 그랬어. 밤에 학원 마치고는 아빠가 올게. 이따가 봐. 하고는 가셨습니다. 엄마는 전날 저녁에도 얼굴을 못 봤기에 잔소리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제 뒷바라지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잔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제 하굣길에 못 오셨거든요. 졸음운전을 하는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엄마의 차 위로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본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장례식에 온 어른들은 시신이라도 찾은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였죠. 상대 운전자도 사망을 했고 저희 엄마 말고도 2명의 사망자가 더 있었고 부상자는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덤프트럭에 실렸던 짐들의 파편이 여기저기 튀면서 엄청 큰 사고가 된 것이었죠. 사고 가해자의 가족들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도 못 해주겠다고 해 다른 피해자 가족들은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다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 살려내요. 살려내. 왜 그 사람이 왜? 라며 악을 쓰며 우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다가 장례식에서 진짜인가 싶다가 아빠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에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엄마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던 엄마가 그 행복을 누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겨우 마음 잡고 웃으셨던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불쌍했습니다. 엄마에게 투정 부리고 못되게 했던 것만 생각이 나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빠가 소리치며 우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토하고 싶다는 느낌에 몸을 일으켜보니 응급실이더라고요. 아빠는 제 곁에서 기도하듯 계시다 놀라 저를 보시고요. 아빠, 토할 것 같아 라고 하자 간호사를 불러 무슨 통을 주셔서 거기에 토를 하고 또 눈물이 나 울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의 손을 잡으시더니 쌤이야, 많이 놀랐지? 아빠가 너보다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신 건 너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 잘 견뎌보자.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야. 아빠가 앞으로 더 잘할게. 쌤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빠가 더 많이 살피고 잘 챙길게. 라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보며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와 제가 계속 함께해도 되는 건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럽더라고요. 엄마가 안 계시니 이제는 제가 아빠 곁을 떠나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충격과 혼돈 속에 엄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너무 울어 탈진을 몇 번을 했죠. 아빠는 이를 악물고 견디셨습니다. 그게 곁에서도 다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학교에 말씀을 드려주셔서 한 달 동안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2주는 엄마의 짐들을 정리하고 엄마의 사진들을 잘 보이는 곳에 옮겨 놓으며 지냈습니다. 다른 건 엄마가 계실 때와 똑같이 해놓았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더 그립더라고요. 아빠는 경찰서도 가야 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기도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끼니와 컨디션을 챙기시느라 더 바쁘셨죠. 그런 아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정신을 차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지내보려 했습니다. 혹여 손이 굳을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가도 눈물이 났지만 아빠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 지나자 아빠가 우리 학교 복귀하기 전에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물어보시는 걸 알기에 저는 그러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 아빠와 딱히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보며 여행을 갈 뿐이었습니다. 도착한 여행지는 그다지 멀지는 않은 곳이었는데 바다가 보이는 창이 큰 리조트였습니다. 날이 좋아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와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곁에 아빠가 서시더니 쌤이야, 엄마도 같이 왔으면 너무 좋겠다. 그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아빠에게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 말을 못하고 있는데 쌤이야, 우리 엄마 얘기 하고 싶은 만큼 하자. 엄마랑 좋았던 일, 좀 서운했던 일도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우리 엄마를 조금씩 보내드리자. 그러지 않으면 엄마가 우리 안에서 골마 썩으면 어떻게 해? 예쁜 엄마니까 우리 예쁘게 기억하고 예쁘게 마음에 남기자. 라면서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말이 수긍은 같지만 자신은 없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말을 하다 보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져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말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쁜 엄마를 예쁘게 남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힘들지만 엄마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어느 순간 엄마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일이 생기면 엄마가 정말 좋아했을 텐데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엄마랑 같이 했으면 너무 좋아했겠다 하면서요. 그렇게 아빠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에 둘도 없는 부녀지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고 첫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아빠는 이제 우리 딸이 정말 어른이 됐구나. 그런데 아빠는 좀 서운해. 아빠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돼서 질투가 난다고 해야 하나? 하시면서도 남자친구와 보라고 영화나 공연도 예매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진짜 너희 아빠 멋쟁이시다. 어쩜 딸을 저렇게 사랑하실까?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뿌듯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빈 공간이 느껴졌습니다. 친아빠는 이런 내가 그립지 않은 걸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 친아빠도 저를 사랑했던 마음이 거짓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하고요. 그래서 더 서운했고 쓸쓸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은 제 그림에도 나타났고 사람들은 엄마의 부재라고 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황망함이 있었죠. 졸업 후 저는 데뷔를 꿈꾸며 그림을 그리다 결국엔 일러스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제 직속 사수였는데 어찌나 호되게 일을 가르치는지 제가 회식 때 술을 마시고는 그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그 사람이 저를 달랬고 그러다 그냥 제가 여자로 예뻐 보였대요. 그러고는 6개월을 혼자 소가리를 한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몰래 데이트를 하느라 고생을 좀 하기는 했는데 한 2년 연애를 하고 나니 그냥 결혼하자 싶어 제가 먼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선배, 우리 결혼해. 나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못하겠어. 라고요. 그러자 허탈한 표정으로 야, 조금만 기다리지. 나 예약 다 했는데 망했어. 라며 울먹이더라고요. 좀 머쓱해지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하고 아빠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려고요. 선배랑. 이라고 하자. 안 그래도 호석이 전화 왔더라. 너가 먼저 결혼하자 했다며? 조금만 참지 이 녀석아.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가 하시는 말에 저는 그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우리 집 사정 이야기해. 아빠도 그게 편해. 나중에 무슨 일 있을 때 친아빠께도. 라고 하시는데 아빠, 난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라며 말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절 바라보시며 쌤이야, 그래도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야.
아빠는 그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해. 물론 그분이 엄마를 아프게 하신 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 너무 감사해. 그 덕분에 아빠가 이렇게 아빠 소리도 듣고 너랑 이렇게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건 미리 얘기해두자. 그 사실 알고 달라질 놈이라면 진작 탈락시키면 되지. 안 그래? 라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죠. 오랜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던 남자친구는 역시 아버님이 멋지시네. 나도 동감이야. 미리 말 안 해줬으면 서운했을 거야. 나를 그 정도로 가깝게 안 느꼈나 해서. 친아버님을 지금은 못 만나지만 나중에라도 만나게 되면 그때 꼭 감사 인사 전할게. 우리 쌤이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내가 더 잘할게. 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더 마음을 놓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친아빠의 빈자리는 역시나 채워지지 않았지만 조금은 작아진 기분이었죠. 시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인사 갔을 때나 상견례 할 때도 혹시나 제가 상처받지 않을까 배려도 많이 해주셨고요. 소위 반반 결혼을 하려는 저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시는 거라며 지불해 주셨고, 아빠는 신혼여행과 혼수, 식 전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은 미래를 위해 저축해두라고 하셨고요. 양가 어른들의 물질적인 지원 속에 저희는 꿈꾸던 대로 아기자기하지만 예쁜 결혼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나 시아버님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손님이 많았는데 대신 친척이 별로 없어 그다지 큰 곳에서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5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10월에 신부가 되었죠. 날도 맑았고 바람도 적당했고 햇살도 따뜻했습니다. 신부 화장도 너무 잘 됐고 드레스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에 가슴이 저리긴 했지만 대체로 웃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없이 양가 아버님들께서 축사를 해주기로 하셨고 어머님이 축시를 낭독하시는 걸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식이 시작됨을 사회자가 알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드디어 아빠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기 위해 입구에 서는데 와락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는 그런 제 눈물을 닦아주시더니 우리 오늘은 울지 말자. 하늘에서 엄마가 다 울게 하자. 오늘 못 와서 속상하겠지. 그래도 우리는 웃자. 하시는데 아빠도 눈시울이 붉어지셨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고 겨우 웃어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빠 말씀이 맞다 생각했습니다. 행진 음악이 울리고 아빠와 제가 버진로드에 발을 맞춰 걸으려는데 아빠가 멈추시더니 멈춰달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 내려가셨다가 한 남자를 끌고 오시더군요. 무슨 일인지 싶어 고개를 돌려보았다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친아빠가 새아빠에게 끌려 제 곁으로 오고 계셨으니까요. 휘둥그레진 제 얼굴을 본 새아빠는 반대편에 친아빠를 서게 하시더니 제 팔을 둘러 팔짱을 끼워주시고는 새아빠는 원래 자리에 서서 제 팔짱을 끼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자, 이제 시작합시다 하시더니 음악에 맞춰 행진을 했습니다. 친아빠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흐느끼며 행진을 하셨고 저는 새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려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감사합니다. 쌤이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라며 우렁차게 외치더니 두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우느라 성혼 선언문도 제대로 못 읽고 인사만 겨우 했습니다. 아빠들은 혼주석에 나란히 앉아 그런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친아빠는 계속 우시고요. 시아버님의 축사가 끝나고 아빠의 차례가 되어 아빠는 친아빠의 손을 잡고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다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 쌤의 인생이 중요한 날에 지금 곁에 계신 분을 빼고 치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쌤이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이분께서 친아버지이시죠. 저는 쌤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먼저 하늘나라에 간 아내가 쌤이의 친아버지에 대해 말해주었을 때부터 저는 이분께 감사했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신 게 느껴졌으니까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헤어져 살았지만 그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양육비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몰래 보고 가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사랑하는 자식 앞에 차마 나서시지 못하시는 그 마음이 오죽하실까 싶어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 모시고 나왔습니다. 우리 딸 세미를 축복하는 그 마음은 저와 같다고, 아니 그보다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세미야, 그러니까 더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라며 축사를 마치셨습니다. 친아빠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 마냥 고개를 숙이고 우시기만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식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도 우시느라 축시를 3번이나 다시 읽으셨거든요. 식이 다 끝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는데 이제 됐어. 우리 행복하자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빠는 친아빠와 저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겠다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단 둘이 남아서 본 아빠는 너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옷은 좋아 보였지만 얼굴도 많이 타고 거칠어 보여 더 나이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아빠에게 왜 그동안 연락 안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찾아오실 수 있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아빠가 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아빠는 제 손을 잡더니 아빠가 가면 너희 할머니가 또 쫓아올까봐 몰래 숨어서 보고 그랬어. 너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갔다가 너희 엄마랑 마주쳐서 도망치고. 그래도 너 잘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돈은 계속 보냈는데 그 돈은 그냥 그대로 있다며. 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엄마가 하나도 안 쓰고 너 나중에 준다고 그랬다면서. 엄마 장례 때도 갔었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놈 만나 고생시켜 미안하다. 이번에도 멀리서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한 분이야. 이렇게 옷까지 보내시면서 꼭 오라고 하셔서 올 수 있었어. 나 같은 놈이 그래도 너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라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럼 아빠랑 연락을 계속 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아니, 너희 엄마 장례 이후에 내가 혹시나 하고 연락을 했다. 사실 내가 너를 데리고 올 형편은 안 됐는데 그때 너희 고모가 사업한다고 하다가 빚을 져서 그거 갚느라 빠듯했거든. 이라며 고개를 못 들고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너를 생각해서 자기에게 맡겨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 필요하면 그동안 내가 보낸 양육비도 다 돌려주겠다면서. 그래서 그렇게는 내가 할 수 없고 잘 부탁한다 했지. 그 후로 너와 만나길 권하셨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서 계속 미루면서 멀리서만 보고 가고 그랬어. 오늘도 그러려고 했는데 덕분에 너 아빠 노릇을 했다.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며 우시는데 아빠에 대해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남편과 아빠를 만나 친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저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아빠들이 그날 밤 같이 술을 드시고 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찍은 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예쁜지 이야기하셨다고 하시는데 간질간질 민망하기는 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 후로 집들이에도 두 아빠가 함께 오셨고 저희 아들 돌잔치에도 함께 오셨습니다. 아빠들의 지극한 사랑에 조금 더 행복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엄마도 그럴까요? 친아빠는 아빠가 소개해주신 회사에 재취업을 하셔서 다니시는 중인데 이제는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할머니와 고모에게 있는 돈 다 퍼주고 고모와도 인연을 끊으신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도 아빠에게 장래 거하게 치러달라고 했다던데 진짜 대단한 양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을 모시고 두 아빠와 가끔 낚시도 가고 야구도 보러 가는데 언젠가는 아들까지 같이 가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어머님과 마사지나 받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매일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하거든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